미중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서방과의 갈등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연이어 강조하면서 그 저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 같은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시진핑의 벼랑 끝 전술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3일 시진핑 주석이 서방과의 충돌을 포함한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미중 간의 관계 악화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5월 30일 열린 제2시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과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높은 풍랑과 거칠고 사나운 파도, 위험한 폭풍우에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가 직면한 복잡하고 험준한 형세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일주일 후에는 이 개념을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6일 레이먼구 자치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극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면 중국 내부 시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 차례나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까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시 주석이 이런 발언이 미중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미중 간에는 올해 초 중국의 스파이 풍선 사태 이후에 대화가 단절된 데다가 미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디커플링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중 대립이 전방위로 격화됐죠. 그러면서 신냉전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은 나름대로 관계 개선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달 10일과 11일 제이크 셀봉 미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 사이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회동을 했었죠. 이어서 같은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종료 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 관계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방중을 계획했다가 중국 정찰 풍선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일정을 취소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오는 18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극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시진핑의 의도는 중국이 서방과의 장기적인 긴장에 대비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긴장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류평유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시 주석이 양국 관계가 방향이나 속도를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동시에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이 이런 의지는 미국과 극단적인 갈등도 불사하는 중국 당국의 위험한 행위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양국 관계가 노골적인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해왔던 이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미국이 넘지 않길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제기하는 일반적인 원칙보다 세부 사항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정치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확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마오쩌둥과 비슷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 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지난 3일에도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에 150m 이내로 접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이런 시 주석의 극단적 대응에 대해서 중국 인민대학의 진찬론 교수는 전쟁의 위협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 전문 뉴스레터인 시노시즘의 저자인 빌 비숍도
시 주석의 언어에 대해서 위험과 위기인식, 대비의 필요성을 크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도 미국과의 관계, 특히 디커플링이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몽을 내세운 세계 패권 장악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명분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를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최소한의 성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 그리고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춘 자급형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진핑의 구상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중국 경제의 성장 기반이 해외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온 데다가 서구의 첨단 기술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허리펑 부총리와 유호 전 부총리 등 이 시 주석의 측근들이 서방의 제재 강화에 대비한 중국 경제 유지 계획을 짜왔고, 상하이에서 후난성에 이르기까지 지방 정부들도 앞다퉈서 극단적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언하우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도 시 주석의 집권 3기 임기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부 취약성으로부터 중국을 강화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시 주석은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시진핑의 최악 시나리오 대비 주문은 시진핑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전술은 그동안에 북한의 김정은이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에게서 여러 번 보아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나 푸틴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죠. 푸틴은 최근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이동 배치한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를 향해서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김정은이나 푸틴, 그리고 시진핑의 벼랑 끝 전술은 그만큼 상황이 불리하고 더 뒤로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진핑도 그러합니다. 시진핑은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이 살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서방 진영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방의 이 전략이 디리스킹으로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 모두 시진핑의 세계 패권 장악의 꿈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둘의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방에 버티면서 오히려 역공을 가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리가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은 시진핑의 중국 통일 아젠다를 달성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서방이 주도하는 디리스킹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디리스킹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할수록 시진핑은 대만 침공에 대한 욕심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서방이 디리스킹을 한다 할지라도 대만의 반도체만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서방의 제재를 포함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미국이 대만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각종 지원 법안과 함께 군사적 무장도 강화하고 있죠. 심지어 대만군에 대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훈련단까지 파견할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승패가 시진핑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에 나서는 것도 무슨 뾰족한 대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을 중재하는 형식을 통해서 현 상태에서의 동결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의도를 이미 서구 사회는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EU와 우크라이나도 중국의 중재 노력에 아무런 희망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해버린 겁니다. 결국 중국의 전쟁 중재 노력은 러시아 편에서 러시아를 위한 중재를 하려 했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가 중국 시진핑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우매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시진핑은 대만을 핑계 삼아서 미국과 딜을 하려고 할 겁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테니까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전략을 포기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꼼수에 서방이 결코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푸틴의 벼랑 끝 전술이 별 의미 없는 일이 된 것처럼 시진핑의 벼랑 끝 전술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겁니다. 그럴수록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시진핑의 미래도 험난하기만 할 겁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